1994년 7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은 보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연구조차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목격된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충격적인 폭발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원자폭탄 3억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총 21개로 쪼개진 혜성의 파편들은 6일 동안 목성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은 목성대기에서 3,000km 높이까지 거대한 물질 기둥을 만들었으며 구름 꼭대기에서 성층권까지 거대한 잔해 기둥이 생성되었죠. 목성의 엄청난 중력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대기 온도를 섭씨 3만 도에 달하는 온도까지 가열시켰습니다. 충돌 당시 혜성은 시속 21만 6천 km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가장 큰 조각은 직경 2km에 달하였습니다. 그 충격은 몇 달 동안 거대한 구름을 일으켰으며 목성대기의 대적전보다도 더 두드러진 흉터를 남기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과 같은 이 정도의 대규모 충돌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는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죠. 달에서 보이는 운석 구덩이는 아직도 선명한 충돌 자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였고 비조류 공룡들이 갑자기 대량 멸종된 사건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충돌 이벤트를 실제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혜성이 행성에 충돌하는 목성 충돌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였죠. 만약 이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5월)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모두 목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한 혜성 때문이었죠. 그 혜성의 이름은 바로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발견은 1993년 3월 24일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슈미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근지구 천체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정말로 우연찮게 혜성을 촬영하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찍힌 혜성 사진 한 장으로도 혜성이 평범한 혜성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혜성의 핵은 여러 개가 존재했으며 혜성이 목성으로부터 겨우 4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혜성과 목성이 가까워 보이는 것이 그저 바라보는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실제로 목성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목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1992년 7월 7일 목성으로부터 4만 km 떨어진 곳을 지났는데 이 거리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목성과 가까운 메티스보다 안쪽이었고 목성의 로슈안계 내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혜성은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름이 5km 이상이던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지름 1km에서 2km 소혜성들로 분해된 채 차례차례 목성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미 목성의 중력에 잡혀 종말을 향해 내닫는 이 소혜성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였지만 이 혜성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태양계의 신비로운 장관은 우리가 목성에 대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조각들은 각각 알파벳을 따서 A 조각부터 W 조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그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 다양하였죠. 1994년 7월 14일 드디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21개의 조각들이 초속 60km라는 맹렬한 속도로 목성에 돌진하였고 차례대로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충돌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관측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이번 혜성과 목성의 충돌을 관측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과 우주에 떠있는 관측 시설을 총동원했습니다.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과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물론이고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는 2.6AU 거리에서 충돌 장소를 주시하였으며 해왕성을 통과했던 보이저 2호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관측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7월 17일 새벽 5시 18분 예상대로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해성을 공동 발견한 유진 슈메이커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하였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충돌 순간을 잡은 레이저 영상들이 미볼티모어의 천체 관측소를 통해 전송되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같은 충돌 장면을 오늘 밤 목격하게 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라며 기뻐하였죠. 충돌 당시 해성 파편들의 속도는 초속 약 6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기 온도는 섭씨 3만 도 이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연기의 역류는 목성 바람에 의해 점차적으로 흩어졌지만 충돌 잔해의 어두운 구름은 몇 달 동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료에 의하면 첫 충돌 당시 화구는 목성 상공 3000km까지 솟아올랐으며 충돌 몇 분 후 다른 화구들이 발견되었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의 온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화구들은 충돌로 인해 방출된 물질들이 목성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망원경들 또한 충돌 후 물질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충돌 지역에는 빠르게 검은 점이 생겨났으며 그 흔적은 지구보다도 커서 직경 5cm짜리 아마추어 천체망원경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 검은 점은 충돌 때 방출된 파편들로 인해 생겨났으며 충돌 방향 앞쪽으로는 초승달 모양이 나타났죠. 이후 6일에 걸쳐서 21개 파편들이 차례대로 충돌했으며 그리고 가장 큰 충돌은 해성 조각 중 지 조각이 낙하할 때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생긴 점은 지름 12,000km에 육박하였으며 약 600만 TNT 메가톤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였죠. 이후 충돌은 마지막 W 조각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 조각이 대기권을 관통하며 목성의 대기 하부에 있는 물질들을 들어올려 구름 아래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기를 통해 흡수선을 분석한 결과 목성의 대기에는 황과 이황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혀졌으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도 감지되었죠. 목성에서 발견된 황의 양은 작은 해성 핵에서 나올 만한 양보다 훨씬 컸고 이는 목성 자체에 이러한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자들 이외에도 철, 마그네슘, 규소 등 무거운 원자들 또한 감지되었고 이는 해성이 아니라 목성에서 나왔다고 거의 확실시되었죠. 또한 분광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도 발견되었지만 예측값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구름 밑에 물층이 예상보다 더 얇거나 해성이 충분히 대기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해성의 파편인 K조각은 목성과 충돌한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충돌 지역 근처와 그 대척점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로라의 발생 원인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입자들을 가속시켜 태양풍과 비슷한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여 오로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관측에 참여한 보이저 2호는 아무것도 관측하지 못했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화구가 보이저의 감지 범위 바로 직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저 2호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성이 목성의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기 때문에 목성이 천체를 포획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나이 해성 정도의 큰 천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목성을 도는 해성들은 궤도가 불안정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보통 목성에 포획되면 궤도 이심률이 매우 커 궤도가 찌그러져 있으며 이것은 궤도 원점에서 태양이 궤도에 섭동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 0.3km 정도의 해성은 500년에 한 번 목성에 충돌하지만 1.6km 정도만 되어도 그 기간은 600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해성들이 목성 주변에서 갈라져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에 충돌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목성을 탐사하던 당시 행성 지질학자들은 칼리스토와 가니메데에서 사슬형 충돌구 13개를 찾아냈고 그 당시에는 충돌구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이 충돌하자 이 사슬형 충돌구가 쪼개진 해성의 조각들이 순차적으로 충돌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슈메이커 레비나인 해성의 충돌을 통해 목성의 우주 청소기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해성과 소행성이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목성과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은 태양계로 진입하는 해성과 소행성의 천체 수를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계의 장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말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충돌 사건은 지름 10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던 비조류 공룡들이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주는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 같은 충돌 사태가 도처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목성은 외부 태양계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많은 소행성들이 목성이라는 방패에 먼저 들이받음으로써 지구가 비교적 안전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 슈메이커 레비9 해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 생물체의 대부분은 아마 멸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약 목성이 없어진다면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빈도수가 지금보다 더 몇천 배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단세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과 해성의 충돌은 지구 생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소행성들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목성이 소행성 충돌 빈도수를 오히려 늘리기도 한다는 반대의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죠. 목성의 충돌 사건은 그 이후로도 계속 관측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슈메이커 레비9 해성 충돌로부터 정확히 15년 후 목성의 남반구에 태평양 정도의 검은 점이 나타난 웨슬리 충돌 사건과 2010년 6월 3일에도 또 한 번의 목성 충돌 사건을 발견하였죠. 영화에서처럼 해성이나 소행성 등의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그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밖에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충돌 가능성 또한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수십 년에서 수만 년 만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해성의 궤도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죠. 지름이 수백 미터 크기의 작은 우주물체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나 작은 나라 정도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직 위험이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이 같은 소행성과 해성들에 주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구를 근접하는 천체에 대비하려면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그 크기와 궤도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바꿔놓거나 충돌 지역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지구를 근접하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 90%를 찾아낼 수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니오 서베이어를 2026년 상반기 중에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후반에 나오는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성과 해성의 대충돌 최대의 우주쇼는 오늘도 두 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1분에 있은 9차 충돌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가 지금 방송국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일반 망원경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이번 9차 충돌이 잡혔다는 그런 승리의 전화들입니다. KBS는 이 시간 대덕천문대 중계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일 기자. 네, 대덕천문대에 나와 있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슈메이커 레비 해성과 목성의 9번째 충돌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조금 전 관측이 됐습니다. 이곳 대덕천문대와 소백산 천문대 그리고 각 대학교의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9번째 충돌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화면은 대덕천문대가 관측한 목성의 모습이지만 충돌한 부분, 즉 남쪽 아랫부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해서 보다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나타난 작은 점은 이 목성의 20여 개, 20개 위성 가운데 하나인 가니메데 위성입니다. 목성의 충돌 직후 모습은 이 시간 현재 방송용 카메라에도 처음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용 카메라로 목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목성의 모습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지구처럼 땅이 아닌 가스층으로 얽힌 목성은 지구에서 6억 3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졌습니다.